이 북한 리스크를 예전에 보던 시각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태까지 북한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현재 그 리스크가 시장을 뒤흔드는 정도 또는 현재 그 기간은 그렇게 깊지도 않았고요. 길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우리 시장 참가자들, 일반 개인들 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한 반응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길들여져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해서 습관적으로 북한 리스크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 그때마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창을 해왔던 것이고요. 현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현재 이런 정도로 내려가는 상황은 가당치 않다. 조만간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하는 관점을 유지하는 시각도 강하게 현재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볼 수만이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종전에 중요한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2000년도 이후에 핵실험만 5번을 했습니다. 2006년도, 2009년도, 2013년도 그리고 작년에 2번을 했죠. 해서 5번을 했고요. 또 2010년도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죠. 또 같은 해 2010년도 11월 달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 8차례 대형 도발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때 가장 많이 빠졌던 것은 2006년도 3월 달 당시 1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그 당시 하루입니다. 하루만 2.4%가 빠져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각 도발 때마다 우리 증시가 발행한 지수 하락폭 평균치를 보니까 0.8%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지수를 측정해 보니 거의 빠지지 않고 원상복귀가 됐다는 것이죠. 토탈 0.1% 정도밖에 하락폭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런 정도로 시장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발 악재가 하루 전체에 미치는 것보다 오히려 장중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자주 발생이 됐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종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북한의 도발 수위가 레드라인, 경고 수위를 침범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미국 본토까지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까지 성공을 시켰죠. 또 거기에 장착시킬 수 있는 소형 핵탄두까지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미국과 말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령 괌섬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엄포를 하고 있는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 레드라인은 한참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수위가 상당히 높고요. 또 그에 따라 미국도 초강경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렇게 수시로 날리고 있는 상태고요. 또 화용과 분노란 표현을 했고 또 어제는 그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긴장 강도를 더욱더 높이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세가 그전 미국이 보였던 현재 좀 대승적인 자세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금융시장 반응도를 보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현재 미국의 지수 같은 경우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북한 리스크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영향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상당히 드뭅니다. 그것도 3일 연속 현재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2%대로 급락을 했다는 건데요. 현재 금년 들어 나스닥이 몇 번씩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2% 이상
조정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금년 5월 달인 것 같습니다. 5월 중순경, 당시 2.57%, 현재 조정을 크게 받은 바, 또 하루짜리입니다. 예,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 정도로, 현재 나스닥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것이 또한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그동안 9개월 동안입니다. 작년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별반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온 것에 따른 부담도 좀 내재되어 있고요. 또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지난 6월 달부터죠. IT 버블론이 끊임없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IT와 관련된 경계 수위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도화선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각 시장별로 차이가 나죠. 외환시장이나 국제시장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에 반해서 이 증시는 미국 시장조차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좀 확대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된 측면도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이 현재 그 전과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설명드렸듯이 각 현재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정도는 하루짜리 내지 또 폭도 많아봐야 2% 정도였다는 건데 현재 오늘까지 직접적인 이런 부정적 지수가 급락하는 영향을 받는 이 모습이 4거래일째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제까지 그 기간 동안 즉 현재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 북한발 도발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폭이 2.7%였던 건데요. 오늘까지 합치면은 근 4%, 4.5%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급락하는 모습은 그 전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입니다. 그런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7월 25일 고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6% 이상, 6.5%입니다.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 또한 그 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고 또 코스닥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현재 최근 거의 4.5%, 지난달 7월 25일 고점 대비로도 거의 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 흐름이 큰 문제 없는 가운데 북한 도발 등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코스피가 조정을 좀 받게 되는 경우 그것이 추세적인 문제가 아닌 기술적인 그런 조정이라 했을 때에는 코스피 지수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의 시장의 대한시장의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을 보완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코스피는 빠지지만 코스닥은 올라가거나 최소한 코스닥이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이 시장 위험의 크기가 시장 참가자들의 마인드를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전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그전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 어떤 시장 참가자도 그 북한의 도발이 시장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라고 겁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하는 공감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때마다 역시 틀림없이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런 자신감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현재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각은 분명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현재 긍정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예고된 악재가 없듯이 예고된 전쟁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 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시끄럽지만 실제로 전쟁에 발발될 위험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시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시각도 또한 존재한다는 거죠. 전쟁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전쟁에 준하는 상태로 가거나 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증시가 크게 다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 더군다나 금년
요번 달입니다. 요번 달 8월 말경에 한미연합 군사합동훈련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것에 대한 변수 때문에 지수 조정, 현재 2,3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단정짓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측정치, 예상치는 종합지수는 2,300 내지 2,250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2,200 내지 그 이하로 내려갈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위험은 시장 전체의 위험입니다. 우리 힘으로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전혀 아니죠. 불가항력적인 시스템 위험으로서 개별 위험, 즉 난 시스템 위험, 즉 비체계적 위험과는 좀 다른 위험입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시장 반응의 행태는 이렇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른 속도로 급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되고요. 지금 현재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제반 종목들이 거의 모두 동시다발로 무차별적으로 같이 하락을 합니다. 한 실적이 좋든 나쁘든 많이 올라간 종목이든 그렇지 않은 종목이든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통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작동될 때 거기에다가 이 상태에서 상황이 반전되거나 안정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더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에는 부득불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즉 위험 관리를 할 때에도 종목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식의 포트폴리오 조절 방식을 생각하시는 그런 부류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작동이 될 때에는 종목을 교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장기 투자 관점으로 계속 보유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종목 수가 많을 때 종목 수를 좀 줄여야 되고요. 동일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을 때는 비중을 좀 낮출 수 있는 단기적인 현재 위험 관리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오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이 상태가 반전 완화가 되거나 또는 현재 급반전 됐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떠한 종목에 초점을 맞추고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윤곽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섹터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낙폭과 대 실적 우량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 지금 당장 실적은 나쁘지만 한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이런 상태가 장기화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수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단기적으로 현재 단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주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과 종합적인 대책과 윤곽을 잡아놓고 시장에 접근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